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고 어쩌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야. 안녕하세요, 스과장입니다. 회사에서 이름이 스티브여서 스과장인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일본에서 주재를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어떻게 한국 지방광역시에 고시텔 건물을 투자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허름한 고시텔에서 월 150만원의 수익도 안 나는 곳에서 최소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만들었던 리모델링의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주변 고시텔 몇몇 곳은 저희보다 훨씬 더 큰 방에 더 큰 시설로 더 많은 곳을 리모델링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저희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야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 좋은 정보를 받아가고 싶으실 분들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고시텔 사업 이야기는 이번 영상이 4회차이지만 처음부터 영상을 못 보셨을 분들도 있으니 1, 2, 3편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름 돈을 차곡 모으고 연끌을 하여 지방광역시의 고시촌에 고시텔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수익률은 최소 13%를 만들고 있고 월 650만원 이상의 수익이지만 이래저래 매출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아무리 못해도 500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했다. 그 전략 중에 리모델링과 도시락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차별화 전략을 했다. 인수하고 나서 흡연을 못하게 철저히 관리하고 리모델링을 위해서 입주자들이 방을 비워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다른 곳을 구해주면서 잘 나가질 수 있게 했다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서 뭐 20대나 30대 혹은 아직 시드머니가 장착이 안 되신 40대 이상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나랑은 상관없으니 그냥 계속 뒤로 돌리기나 해가면서 보다가 말아야지 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돈이 부족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이런 임대사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직장생활을 할 수 없고 노후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세일 때 뭐 누가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하면 완전히 와닿지 않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길사람이라고 아시나요?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라는 사업가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생 때 남들 수능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 공부를 일찍 해서 공인중개사를 일찍 따서 2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현재는 31살의 나이에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한 부동산 회사의 CEO이며 연 매출 100억 이상의 업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의 대표이십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빌사람이라고 치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내용들은 돈이 없을 시절에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부터 많이 알아놓고 자주 접하고 나면 분명히 언젠가는 써먹게 되고 또 보다 보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할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시고 저한테 보답을 해주실 거면 제 채널에 성장할 수 있게 주변에 많이 홍보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고시텔이든 뭐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확실히 더 좋은 뭔가가 여기에는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고 조금 살짝 바꿔놓은 것 가지고 마치 대단한 거 바꿔놓은 것처럼 마케팅을 하기 마련인데 소비자들은 금방 압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좋은 특별함을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는 고시텔 평수가 거의 3, 4평 정도로 크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모두 외창방이며 문 중간에는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과 방문 사이에 싱크대가 있고요. 지방의 고시텔들은 거의 다 이렇게 기본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여기에서 싱크대를 과감히 없애버렸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방 안에서 취사도 못할 건데 괜히 음식물을 씻고 고이고 하면 냄새만 더 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공간에 빈 공간을 두어 짐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공간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고시텔 어르신 원장님 분들은 괜히 싱크대 자체가 있는 것으로 엄청 어필을 하시던데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취사도 못하는 그 싱크대에서 냄새가 자주 난다면 과연 그게 있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무조건 깨끗하고 좋아야 해서 나름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우리가 어디 호텔을 가더라도 화장실이 깔끔하고 좋으면 그 호텔방의 이미지와 품격이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화장실에 굉장한 힘을 주었고요. 물론 저는 여러 업체와 비교도 해보고 최대한 내고까지 해서 상상도 못할 가격에 다른 곳 대비 싼 가격으로 했지만 화장실은 반드시 깔끔하고 이뻐야 합니다. 저는 블랙톤으로 내부를 올 수리하고 거울도 원형 거울에 환풍기는 역풍 방지에 좋은 환풍기로 달았습니다. 혹시나 다른 방에서 담배라도 피면
하면 이를 방지해줄 안전장치가 필요하니까요. 또 방 내부는 약간 밝은 톤으로 도배를 하고 우드색 장판을 깔았습니다. 방 말고 그 외의 부분에 여러 특별함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방 안의 내부가 얼마나 충실하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때 불편하면 안 되니 스프링이 탄탄한 슈퍼 싱글 침대로 바꿔주고 시스템 행거와 10만원짜리 저렴하지만 내실이 튼튼한 책상까지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갈색 톤으로 해주고 침대 위에 조명 등까지 달아줬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은 전부 브랜드 가구는 아니고 나름 발품 팔아서 찾은 가구점이었어요. 그리고 보통의 고시텔이라면 입구에 원장이나 총무들이 있는 사무실이 있고 당연히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공간을 문을 과감히 없애고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안에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가뜩이나 고시텔이라는 공간이 좁고 답답하고 쾌쾌한 이미지인데 그런 이미지를 없애려면 이렇게 최대한 조명은 밝고 각각의 개인방이 아닌 곳들은 최대한 개방적으로 해야 밝고 고급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오피스라는 명칭으로 칭해 놓았고 이 오픈 오피스에 공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갖춰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인쇄를 자유스럽게 하게 했고 커피 머신과 각종 시럽 등을 준비해 놔서 어디 카페 가서 비싼 돈 들이지 말고 여기 와서 마음껏 커피를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강이나 인터넷에서 찾은 중요 정보 등을 프린트를 해야 하는데 요새는 은근 인쇄할 곳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바로 프린트하고 싶은데 또 내가 따로 프린트를 사기는 싫고 돈 아깝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채워주고 싶었고 커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먹게 되는데 비싼 스벅 커피를 먹자니 돈이 아깝고 맨날 믹스 커피를 먹자니 싫고 그래서 이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여기서 커피 원두가 가장 큰 생명인데 제 와이프가 나름 여러 원두를 알아봐서 비싸지 않고 진짜 맛있는 원두를 알아내서 구비를 해놓으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고시텔 처음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도 카페에서와 똑같은 일회용 컵에 아메리카노를 담아서 주면 일단 이미지가 확 좋아지기 마련이니까요. 건물 전체 겉에는 원래는 정크 시공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보리 색으로 페인트를 칠했고 건물 앞에는 미니 화단을 만들어놔서 분위기를 밝게 했습니다. 앞에 시멘트로 의자도 만들게 했고요. 이런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과감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고 어쩌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리모델링 업체를 고를 때는 그 업자와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는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컨셉이나 자재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작업하는 날을 날씨에 따라서 바꾼다든지 막상 수리를 하다 보면 어떤 다른 문제가 닥쳤다든지 여러가지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업체 담당자 또는 사장님하고 쿵짝이 진짜 잘 맞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쿵짝이 잘 맞는지를 유심히 봤었습니다. 그 외 그런 거 있잖아요. 50대 이상의 권위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 느낌이 풍기는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해 나가면 진짜 답답하기도 하고 중간에 추가되는 비용을 깎기도 어렵고 나중에 AS도 받을 수 있을지 의심까지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50대 이상의 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인테리어의 스타일과 그 업체와 맞는지를 보려면 그 담당자하고 그 업체의 사장님이 계실 때 거기 업체에 직접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최소 2-3번 이상은 잦은 미팅을 하면서 서로 꼭 대화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업체인지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지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리모델링을 할 때 값을 무지막지하게 깎으려고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약할 때는 싸게 했다고 좋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자재를 바꾼다든지 별의별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싸게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싸게 해주면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는 업체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싸면 이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출과 차별화 전략으로 해놓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한 리모델링 비용은 다달이 입주자한테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건물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건물 자체를 팔 때 이 비용을 얹어서 팔 예정이므로 리모델링을 한 비용을 언제 월세로 다 채워서 손익분기점을 넘길까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과 사업을 접목할 때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패가 좌우하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더라도 나름 그 안에서 최대한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에 도전을 하시고 다른 벤치마킹 할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 하면서 나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저도 돈이 모자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들 중에서 일부 안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은 어떻게 했는지 다음 편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